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제2장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1절 마케팅의 이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마케팅 이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일단 마케팅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관점이 마케팅 개념 또는 마케팅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글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역시 좀 이렇게 기초적인 개념들을 잡는 상황이라서 좀 그 칠판 가지고 내용들을 좀 끌고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마케팅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시도는 뭐냐면 이 마케팅에 대한 영문 표기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그럼 이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마켓에다가 ing가 추가되어 있는 용어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ing는 그냥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개념을 좀 잡아드린 다음에 장표 내용들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시장에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기업이 있고요. 소비자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해 줘요.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효용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고 요게 바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는 효용과 대가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걸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환 활동 또는 거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장표 가지고 보겠지만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교환 활동 또는 거래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이어가면 근데 어쨌든 마케팅은 그 경영에 한 분야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효용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재화라는 걸 통해서도 효용을 제공해 줄 거고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도 효용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범위는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으로 나누어져요. 그랬을 때 이 재화라는 것이 다시 소비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를 소비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를 산업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케팅의 범위는 소비재 마케팅, 산업재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일단 마케팅 자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의의적인 측면 보시게 되면 일단 뭐라고 마케팅을 정의하는지 보세요.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자와의 교환을 창조하기 위하여 제어 및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 가격 결정, 촉진 및 유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 꼭 이 표현 그대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칠판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 가지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발생된 일련의 교환 활동이 마케팅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마케팅은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이 생산 및 판매하는 산출물은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기업이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은 달라진다. 특히 재화는 소비 목적에 따라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재와 중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은 그 범위에 따라 소비재 마케팅, 산업재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한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먼저 소비재 마케팅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개인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산업재 마케팅이라는 것은 산업재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다른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과 조직 사이에 이루어져서 조직 간 마케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케팅의 범위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하다 보면 이 소비자 마케팅 중심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냐면, 이 산업재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표 보시게 되면 산업재 시장의 특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 뭐 시장 구조와 수요, 그 다음에 구매 단위의 성격,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결정 과정이란 기준을 가지고 쭉 열거돼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 마케팅은 조직과 조직 사이의 문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쭉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 두 개예요. 산업재 시장의 수요는 더 비탄력적이다라고 쓰고 있고요. 요 문장 보시면 산업재 시장에서의 수요는 더 변동이 심하고 더 빨리 변동한다라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느낌이 어떠세요? 똑같은 의미인데 반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있지 않으실까요? 예, 그렇게 느끼시는 게 정상이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키시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문장을 완전히 별개로 이해하셔야 되는 문장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냐면 비탄력적이라고 쓰고 있고 여기는 변동이 심하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헷갈리시는 건데, 이 두 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별개의 문제라고요. 먼저 산업재 시장에서의 수요는 더 비탄력적이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역시나 경영학 쪽에 사용되는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은요, 뭐하고 주로 관련돼 있냐면 가격하고 관련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매형특수 경제편도 하실 거고 그 경제편에서 그 탄력적, 비탄력적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과 관련돼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시 어떤 의미냐면 산업재 시장이 있고 소비재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최종 소비를 하시는 소비자시니까 소비재 시장 쪽에 이제 많이 걸려져 있으실 텐데, 그러면 산업재 시장, 기업을 상대하는 산업재 시장과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비재 시장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가격에 민감할까요? 당연히 소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더 민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산업재 시장에서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란 이야기가 되니까 더 비탄력적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산업재 시장에서의 수요는 더 변동이 심하고 더 빨리 변동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럼 이제 뭔가 수요가 바뀌었을 때 소비재 시장에서의 변동폭과 산업재 시장 쪽에서의 변동폭을 가격 변화, 가격이랑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소비재 시장 쪽에 수요가 변화했을 때 그 소비재 시장에서의 변동폭과 산업재 시장에서의 변동폭을 비교해보면 산업재 시장에서의 변동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변동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산업재 시장에서의 수요는 더 변동이 심하고 더 빨리 변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가격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산업재 시장은 소비재 시장에 비해서 가격에 더 둔감할 거라서 더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가격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욕구에 대한 수량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서 산업재 시장이 소비재 시장에 비해서 변동이 더 심하고 더 빨리 변동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를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드리면서 산업재 시장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말씀드린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 관련된 문제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마케팅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마케팅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2번 마케팅은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떤 점이 우수한지를 고객에게 알리고자 한다. 3번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4번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 장소를 잘 선정하는 것이다. 5번 마케팅은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경쟁자들과 유사하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번이 적절하지 않죠. 물론 이제 동질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사하게라기보다는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 마무리 짓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앞에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보셨는데 이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관리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케팅 개념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마케팅 개념 또는 마케팅 관리 철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정되어 왔을까요? 변화되어 왔을까요? 당연히 변화되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케팅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역시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리고 나서 각 개념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생산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 키워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초과 수요예요. 시장 상황이 초과 수요 상황이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기업은 이익을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우리는 생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 수요 상황에서 생산만 하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생산 개념에서 생산 증가는 바로 이윤 확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생산성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 개념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소비자 욕구를 간과하였다는 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생산 개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과 수요가 완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제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면 생산 개념에서 판매 개념으로 이전되는 과도기적인 개념이다. 제품 개념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에 관심을 가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품 개념이라는 것은 품질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업은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소비자는 좀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제품 개념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초과 수요가 완화되다가 결국은 초과 공급이 되고요. 그 초과 공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판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판매 개념은 초과 공급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주도권이 점점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기업은 대량 생산으로 인한 재고가 축적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기업은 뭐에 대해서요? 재고의 소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초과 공급, 재고, 소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 개념이 어떠한 개념으로 바뀌게 되냐면 마케팅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제 이 마케팅 개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 욕구 파악과 장기적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결국은 마케팅 개념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개념은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모든 기업 조직의 활동을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통합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마케팅 개념까지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마케팅 개념에 뭐가 달라붙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등장한 개념이 사회 지향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케팅 개념의 장점을 포함하면서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는 목표 시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소비자와 사회 복지를 보전 및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되고 기업은 장기적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려고 한다는 개념이다. 즉,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은 마케팅 개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추가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개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추가된 것이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에 대한 것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순서적인 문제 의미를 가지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제일 첫 번째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의 순서대로 변화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단계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개가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떠한 개념을 만들어 주냐면 마케팅의 유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마케팅의 유형은 고압적 마케팅과 저압적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결국 어떤 얘기를 좀 이따 확인하실 거냐면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마케팅의 유형은 고압적 마케팅과 저압적 마케팅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는 판매 개념과 관련돼 있고 하나는 마케팅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먼저 고압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여기부터가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케팅은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는 선형 마케팅을 위해 선형 마케팅이라는 용어 따 놓으셔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 생산 제품을 강압적으로 판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 이후에 관심을 가지는 후행적 마케팅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압적 마케팅은 판매 개념에 근거한 마케팅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만 좀 잡아드리면 고압적 마케팅, 푸시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선형 마케팅, 후행적 마케팅, 판매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얘네들이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압적 마케팅은 반대가 되겠죠. 뭐 나머지 내용들 그냥 읽어보시고요. 저압적 마케팅은 풀 마케팅이라고 할 거고요. 선형 마케팅이 아니라 순환 마케팅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후행적 마케팅이 아니라 선행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압적 마케팅은 마케팅 개념에 근거한 마케팅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케팅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고압적 또는 푸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과 저압적 또는 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가시면 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마케팅의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의 과정은 어떤 형태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가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마케팅 목표 설정 및 마케팅 기회를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세 번째 제품 포지셔닝을 하고요. 네 번째 마케팅 믹스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목표 정해서 환경 분석할 거고요. 전략을 수립해서 전략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이 이 형태가 되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마케팅 개념 또는 마케팅 관리 철학과 관련된 내용적인 측면이고, 관련된 문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마케팅은 시장 환경에 따른 개념의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는데 그 흐름을 순서대로 바르게 구성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역시나 순서 그러니까 막 섞어가지고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미 아까 좀 전에 확인했듯이 정답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일 첫 번째 생산 개념, 두 번째 제품 개념, 세 번째 판매 개념, 네 번째 마케팅 개념, 마지막으로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보기는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제1절 마케팅의 이해와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2절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